정치하는 언니들 이지혜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지은 위원장님은 대변인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대변인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똑 돌리셔야 되나? 떡 돌리겠습니다. 네, 여기 정치하는 언니들에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됐는데 오. 이제 당의 대변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당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담감을 갖고 말씀하시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대변인, 예. 정치권 로비 통일교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 국수본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고 14시간 넘게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소환 조사 내내 의혹을 부인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도 기자들을 만나서 부인한다. 굉장히 강하게도 어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장관님의 입장에서 내가 부산 지역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3번이나 떨어지고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그 2천만 원과 시계 뭐 이런 거 받아 그런 것에 흔들렸겠냐 뭐 이런 취지로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한참 논의가 되다가 2016년 9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뭘 돈을 받았다라고 한 시점이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은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영란법도 이제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서슬퍼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당선이 된 이런 자리인데 그리고 또 재선 3선의 가도를 또 굉장히 굳건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고작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맞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판단을 네.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치권에 줄을 대고 로비를 하고 돈을 주고 이럴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 손 치더라도 받는 사람이 안 받고 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재수 장관의 진짜 오늘 입장문에서 정말 단호하게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 어떤 발언을 좀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진척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의혹이나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그대로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의혹만으로 이렇게 흔들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진술이고요. 이 진술도 계속해서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저는 이 수사는 결국은 이제 별다른 어떤 성과, 결과 없이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밝히기 어려운 수사예요. 일단 그리고 한 7, 8년 전,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증거도 많이 소실이 됐을 거고요. 결국은 돈과 시계를 받았는지 요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범죄 사실과 정황 증거를 구분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돈이나 시계를 받은 것은 범죄 사실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축사를 보냈니, 축전을 보냈니, 아니면 어디 행사를 갔니, 천정군을 갔니 하는 거는 실제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황 증거일 핵심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요. 네, 예.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는 아닌 거거든요. 예. 그냥 단순히 정황 증거일 뿐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전재수 전 장관이 밝혀졌다기보다는 의혹의 내용을 보면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 행사에 참석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는 윤영호의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재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벌초하러 난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그 부존재 증명,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댔어요. 근데 설령 갔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범죄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윤영호 전 그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썼을 수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부가 판단이 안 되는 거고 또 주장하는 게 1월 7일경에 천정궁에서 면담을 하고 한학자 총재를 면담을 하고 이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윤영호 예. 전 장관 아니 전 그 본부장이.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는 거고 설령 줬다 하더라도 진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도 얘기 안 할 거고 받은 사람도 얘기 안 할 거고 결국은 이거는 밝혀지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그리고 시계가 확보됐냐 하면 시계도 지금 발견을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고 뭐 영수증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건 이 배달 사고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이 사가지고 본인이 사용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밝혀지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계 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전재수 전 장관이 한학자 총재든지 누구한테 잘 받았습니다, 잘 썼습니다, 이 정도의 문자가 나와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런데 7년 전에 휴대폰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건은 이게 뭐 대상자가 누구고를 다 떠나서 그냥 수사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경찰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경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긴 하는데요. 저는 이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술에서만 시작이 됐고 뭐 압수수색을 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또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면 그냥 이제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은 결과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 수사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때요. 한학자 접견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전재수 전 장관만 타겟팅을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여러 피의자 중에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볼 거라고 보여지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타겟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전 장관의 혐의를 빨리 수사로 벗어나는 게 저는 오히려 이 전재수 전 장관에게 유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당으로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장동혁 전 지금 대표가 얼마나 지금 불신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려는 어떤 국면을 만들어내느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권선동 의원이랑 지금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냐면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별거 하지 않았고 전재수 의원의 어떤 이런 의혹만 자꾸 부각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권성동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권성동 전 의원은 뭐 예를 들어 한학자 총재가 라스베가스 도박을 했는데 그거 수사 뭐 이런 게 한다더라라고 흘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그 본부장과 윤석열과 어떤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기도 했고 1억을 서포트 했다는 것이 어떤 사진의 실물도 나왔고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왔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어떤 권성동 의원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정황도 나왔고 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예. 개가 아니죠. 김기현 당대표를 밀기로 중간에 바뀌었지만 사실 애초에부터는 권성동을 그 당시에 당대표로 밀려고 하는 그런 통일교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전재수 의원이랑 비교를 하는 것인데, 전재수 의원은 저는 그 지금 한간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 한 장, 뭐 예를 들어 이 책을 가지고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보면 저는 딱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진은 누가 봐도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예. 파란색으로. 예. 그리고 백드롭에도 선거운동 그 그렇죠. 상태를 포스터가 보여주는 있습니다. 것이고, 그 선거운동 당시에는 정말 뭐 5만 사람들이 다 오고 맞아요. 정말 많은 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가고 하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내가 누구랑 사진을 찍고 있는지, 누구랑 악수하고 명함을 줬는지 이런 걸 다 기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지금 전재수 의원을 흔들려고 하는 저 국민의힘의 쪽에서의 물타기를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죽 전재수 의원에게 뇌물 어떤 뭐 돈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았으면 지금 전재수 의원이 책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구입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다 구입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책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심지어 전재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거 세금 계산서도 다 발행하고 어떤 음지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돈을 뭐 책값보다 더 부풀려서 받은 뭐 그런 정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권성동과 전재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재수 의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막 수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몰아치려고 하면 지금 뭐 박형준 부산시장도 영상 축사도 몇 번 보내고 그리고 또 윤한용 의원도 막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경원은 녹취록도 나왔고요. 아,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랑 다 같이 묶어서 그러면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저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옳았구나 잘 됐다. 권성동은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재수는 굉장히 뭘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이제 경찰에서 전재수 전 장관을 타겟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의혹이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의혹 부분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2018년도의 그렇죠, 이야기가 조금 그렇죠. 있고 지금 나오는 게 2019년도 1월 7일 날 그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이 내년 1월 7일, 그러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공소시효가 7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중하고 보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제대로 된 뭐 물증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면 사실 내년 1월 7일이 지나가는 시점에 거의 뭐 이거는 이 수사는 뭐 끝난다고 봐도 기소조차도 힘들겠네요. 기소조차도 그러면.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전에 기소를 하면 이제 기소가 되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아하. 없잖아요. 예. 어느 정도 혐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압수수색하고 진술 받고 했는데도 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월 7일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사건은 이대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보통은 최종 뭔가 증거물들을 다 주변 다 수사하고 증거물 수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불러다가 수사를 하는데 이번은 굉장히 급하게 가는 걸로 봐서는 맞습니다. 예. 아마 수사 그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한 게 하나도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요것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그 재판에서 통일교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 내용이 진짜 놀랍습니다. 통일교 간부가 이제 제시한 목표에 따르면 청와대 보좌진이 된다.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확보한다. 2027년이면 대선도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와, 이게 네. 통일교가 종교단체가 맞나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는 그 교리가 정교 일치를 그 교리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어떤 종교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교리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스스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었었습니다. 2003년도에 평화통일가정당이라고 통일교에서 정당을 만들었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 지역구에 후보를 다 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이제 득표 수가 1.1%밖에 안 한 명도 안 돼가지고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산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직접은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기존의 정당을 먹자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도 캐스팅 보트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국힘과 민주당 중에서 국힘을 선택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힘 중에서도 권성동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어떤 작은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물고기를 좌지우지를 하고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면 그 큰 물고기를 좌지우지하면서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이제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권성동한테 접근을 해서 권성동이 윤석열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윤석열을 통해서 국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뭐 지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 맞아요. 그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자민당이랑 통일교 유착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봤더니 자민당 의원 381명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79명이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접점이 있었다가 아니라 뭐 어떤 뭐가 오갔다. 뭘 받고 뭘 해줬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평가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통일교회랑 유착이 되어 있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가 정치권을 접수한 것은 일본에서 1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게 먹혔으니까 한국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한국까지 진출했다는 지금 분석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2013년에 통일교 조직
조직 내부에 공문이 뿌려졌는데 아베 총리로부터 지령이 내려졌다. 우리 내일 어떤 선거가 있으니까 다 우리 조직에서는 이 자민당을 뽑자라고 하는 공문이 일본 통일교 우리랑 내부에서 비슷하네. 예.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이미 10년 동안 다 해봤고 그런데 아베 성공을 총리 했고. 네. 피살이 됐고 네. 그래서 통일교가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다가 요 똑같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윤석열과 권성동 요 연결고리를 통해서 뭐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위험했었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후보 네.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해서 나라를 어떻게 통일교가 장악하고 뻗어 나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그걸 알고도 통일교에게 일부를 내어준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 나라에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해악을 끼치려고 했는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우리가 갈 뻔했는데 그나마 네. 지금 밝혀져서 그럼 막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통일교를 무슨 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혁신당하고 갑자기 손을 잡아서 특검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 파면 팔수록 국힘이 더 불리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힘과 개혁신당은 오랜만에 이제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검법 발의는 할 겁니다. 하지만 통과는 안 될 거고요.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은 내란 척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고 그리고 지금 이거의 핵심은 통일교와 국힘의 유착 의혹이고 그 유착의 한 가운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예.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경찰 수사는 오래된 사건이어서 밝혀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경찰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를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은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건데 자신들의 유착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신 거 완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누가 뭘 받았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 이름이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통일교가 일본을 예전부터 지배해 온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 옮겨와서 뭐였습니까? 미일 대사 인사 우리한테 달라. 뭐 청와대 보좌진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공천권 우리한테 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속셈으로 물적, 인적 자원을 뭐 우리가 총동원해서 이번에 밀어줬다라고 하는 유착 관계가 드러났는데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정교 유착에 대해서의 특검이어야지 단순히 누가 뭘 받았고 뭘 해주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당 지지층이든 저쪽 지지층이든 어쨌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뭐 지지가 높다라는 여론조사도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김건희 집권기 3년 동안 얼마나 이 기존 종교 이외의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이 정부의 힘을 쏟는 그래서 이 국정 운영이 좌우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어떤 집무실을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도 풍수지리를 봤다던가 예. 지금 의대 정원 2,000명도 천공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숫자를 받았다던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교에서는 이 정권에다가 목걸이도 주고 샤넬백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주면서 뭐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어떤 공문들이 쌓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진척이 되더라도 그냥 뭐 뇌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 경찰 수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예. 특검은 그것보다도 더 정말 이 종교가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쥐고 흔들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을 밝혀내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62%의 국민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의혹이 있다고 해서 특검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 그런데 뭐 정권의 영향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할 때, 검사의 기소를 믿지 못할 때 그때 특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경찰 수사를 믿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체적인 의혹은 주와 부가 있는데, 주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통일교가 국힘을 먹어서 국힘을 교두보 삼아서 대권까지 노리면서 그 사이에서 인적으로 뭐 이렇게 그 아주 대거 그 교인들을 국힘의 당원으로 가입시켰던 그것과 돈을 전방위적으로 풀어가지고 이제 국힘을 지원했다는 그게 주된 것이고, 그 격가지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격가지로 이제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한테 접근을 하는데, 아하.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예. 다른 야당 의원들한테 접근한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격가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하면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아까 전체적인 이 주된 혐의는, 주된 의혹은 국힘과 통일교의 유착이다. 아하.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정교 유착, 정교 일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2018년부터 전방위적으로 모든 당에 막 인적 물적 그 금품 수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받아준 건 국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그래서 김건희.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그게 된 핵심인 거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네, 통일교 국힘도 게이트, 지금 예. 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요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뭐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했다. 이거는 사실 통일교 관련한 이 의혹을 명확하게 그 진실 규명을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파타타타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